2019년 9월 1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9월 11일 오늘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마지막 거래일 이제 오늘만 또 매매하시면 내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좀 짧은 느낌은 들지만 나흘 동안 우리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이 내만여의 날이죠. 원래는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옵션 이렇게 세 가지가 만기가 겹치는 날. 그걸 우리는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했고요. 2008년도 5월 달에 파생상품 시장이 도입되면서 기존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옵션 플러스 여기에다가 개별 주식 선물까지 합세하면서 트리플 위칭데이가 아니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8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트리플이나 쿼드러플이나 사실 이 단어가 마녀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마녀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렇게 예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만약 예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엔젤이라든가 요정이라든가 선녀라든가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마녀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마녀하면 왠지 괴팍하고 못됐고 그죠? 아주 악랄하고 그리고 뭔가 마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주의 그 막 요술 구슬을 막 이렇게 막 굴리면서 뭔가 혼란을 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 동시 만기일 날 이 파생상품이 만기일을 맞이해서 서로 이제 올라갈 거냐 내려가서 끝날 거냐 서로 기싸움이 막 치열한 그런 모습들이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즉 현물시장 지수까지 심하게 흔들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고 쿼드러플 위칭데이,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단순히 파생상품 만기일날 현물시장을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콜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막판에 종가쯤 됐을 때 또 막 마녀가 또 막 요상하게 또 막 그냥 요동을 치는 바람에 갑자기 예상을 깨고 풋이 우세를 한다. 그러면은 콜 쪽으로 지른 사람들은요 그냥 거덜나는 거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내마녀의 날 이럴 때는 뉴스에서 어떤 때는 풋이 대박이 났다, 콜이 대박이 났다, 이런 기사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주식을 매매하면서도요, 저는 그렇게 선물시장과 주식시장, 현물시장을 그렇게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기되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하다 맨 처음에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매매하다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올라가지 않으면 즉 고점을 잡아서 올라가지 않고 이제 하락하면 그거를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좀 큰 코스닥을 타야겠다. 그래서 코스닥 테마주로 갈아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은 하루에 10% 가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10% 하락하는 것도 쉬워 보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량주 매매하다가 손해본 분들이 빨리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사서 빨리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스닥 테마주로 갈아타죠.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량주를 매매하는 방법과 코스닥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가야 될 금액 자체가 다르고요.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우량주 매매하는 분들과 코스닥 매매하는 분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만큼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당장 삼성전자가 내가 물렸는데 삼성전자가 10% 가야지만 내가 이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10% 단기간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자, 빨리 내가 이거를 팔고 코스닥으로 갈아타서 그 상승폭을 만회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그 야무진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안 되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땡기고 빚 얻고 막 하면서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뭐 하냐면 이제 선물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보다 왠지 옵션일 것 같아. 그래, 역시 내 인생은 옵션이야. 특히 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양매수 같은 거 하시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세가 계속되지 않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양매수 하신 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아, 그래,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 그 이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옵션입니다. 저도 물론 거기까지 갔었고요. 저는 옵션으로요. 그렇게 옵션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500만 원 가지고 한 20분 정도 만에 한 2,500만 원까지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우와 대박이다. 야 500만 원으로 어떻게 20분 안에 2,500만 원을 벌어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가만히 갖고 있었겠습니까? 다 말아먹었지? 그게 바로 옵션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왜냐하면 만기일 일주일 전부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좀 노린 거죠. 그래서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똔똔이 아니라 또이또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안 하면 결국에는 마치 이 째빠 터지는 거를 노리는 것처럼 파생상품 옵션 시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옵션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콜이 좀 우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미쓰리가 가장 걱정하는 전망인 거죠. 야 콜이 우세하는데 네가 왜 걱정해? 라고 하실 텐데 콜이 우세해서 오늘 상승 마감으로 끝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전부 다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염려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9월 11일 내마녀의 날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이 전개가 될지 뭐 종가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만회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상승하면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이렇게 만회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나타나는 혹시 오늘 콜이 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전문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가자를 외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뭐 콜이 우세를 보인다 뭐 풋이 우세를 보인다 그건 별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제 첫사랑과 일주일에 한 번은 평일에 만나서 둘이 술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주말에 드라이브 하는 데이트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2일이겠죠? 9월 12일 날, 제가 이제 첫사랑과 데이트를 앞두고 출근을 했는데 물론 이제 9.12 테러가 터진 거를 알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아침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큰 문제가 터졌는데 오늘 대한민국 증시가 열리나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통화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18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날 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아침에 일단 출근을 했고요. 일단은 오전장은 열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예, 오후장에는 일본 시장은 오후장도 열리지 않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예, 증권거래소의 그 아주 돈독 오른 증권거래소 때문에 오후장 열리는 바람에 오후장에 뭐 더 진짜 흔히 얘기하는 개폭락장이 전개가 됐었던 날이 바로 9월 11일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3월 달에 이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예, 정말 그 쌍둥이 빌딩 자리에 보면 예, 이렇게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좀 우울한 분위기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예, 가봤더니 또 새로운 건물이 또 들어서고 예, 했습니다. 자, 9.11 테러가 벌써 예,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어떤 또 우리가 상징적인 게 뉴욕 황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새벽에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그 지난 7일 날 어떤 남자가 이 벤조라는 기타랑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를 가지고 그 월가에 있는 황소상의 머리 부위를 그러니까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뿔에 15cm 길이의 상처가 생겼다고 해요. 그냥 그 벤조를 가격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벤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오른쪽 뿔에 15cm 길이의 상처가 났는데요. 그거 수리 비용이 한 8,900만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 수리비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황소, 예, 저랑 또 사연이 있는 황소죠. 그 월가에 전략가로 있는 그 썸 탔던 오빠가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월가를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빠랑 썸을 타게 됐는데 그 오빠가 이제 하는 얘기가 너 월가에 왔을 때 황소 봤니? 그래서 봤다고. 그래서 그때 그 황소 보면서 그 황소 이렇게 코를 막 만지면서 무슨 제주도의 도라로방도 아니고 예, 황소 코를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얘 잘못했어야. 황소 코를 만지면 안 되고 황소 거시기를 만져야 된다. 황소 거시기를 만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너무 약간 이 농담을 진지하게 치는 사람이어서 또 그때 또 순진하던 저는 또 그걸 또 진짜 믿었죠. 예,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래요. 예. 황소 거시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뉴욕에 예, 월가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만져봐라. 예. 저는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예, 월가에 가서 예, 그 황소 뒤쪽으로 가서 그 궁뎅이 있는 쪽에 가가지고 예, 굳이 몸을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예,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황소 거시기를 만지고 왔다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황소 예, 참 월가에 어찌 보면 이제 상징이 되어버렸죠. 예, 그 황소가요. 1989년도 12월 달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거는 예,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이네요. 자, 이래저래 예, 9월 11일 9.11 테러 18주년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유의 날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예.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과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제 정신줄을 놓고 가자를 외칠 수 있는 예, 저는 이 마지막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석 연휴 전에 매매하는 거라든가 뭐 9.11 테러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전문가들이 진짜 고를 외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에 끝난 예,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은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다우지수가 상승 반전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50개 주 검찰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전일도 마찬가지고 뉴욕 증시에서 IT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50개 주 검찰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해서 IT 기업들이 하락했다. 이 얘기 어제 안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해드렸냐면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시황에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고요. 이날도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9월 10일이나 9월 9일이나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인 이유는 뭐 구글의 어떤 검찰 조사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왜 뉴욕 주식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 즉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서 한번 이제 기본요금 25bp를 깔아두고 과연 얼만큼 달릴 것이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요금 이상에서 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7월 30일과 7월 31일 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7월 3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 이번 금리는 예방적 금리 인하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인하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서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인하해? 야 50 하지 50 하면 안 돼? 3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25bp가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되는데 시장에서 이미 이번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 7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에 금리 인하하면서 이건 예방적 금리 인하야. 추가적으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에이, 어차피 또 금리 인하 할 거면서 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시장은 지금 뭐냐면 25bp 인하하는 거는 뭐 확실한데 지난 7월 중순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엽니다. 그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자, 그러자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25bp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뉴욕 주식시장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무역 협상은 그거는 뭐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는 거고 눈에 보여야지만 뭔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 자체 내에서는 25bp 금리를 인하하는 건 기본 베이스고 혹시 이번에 뭔가 추가적으로 또 그리고 그게 되게 가능성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혹여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25bp가 아니라 더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이 사실 뭐 어떤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표들은 뭔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 이번에 9월 달에 25bp만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실망감. 그런 것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5센트 0.8% 하락해서 57.4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에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 왕실 출신으로 이제 임명되면서 그 또 새로운 에너지부 장관은 감산에 적극적인 인물인데다가 사우디 왕실에서 보다 유가를 아주 잘 관리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전일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면서 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란 체제를 박살내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경질시켜버리면서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죠.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결국 지정학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떤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공급이 좀 괜찮을 것이다. 어찌 보면 공급이 괜찮은 거를 넘어서 좀 초과될 거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국제 유가가 이날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왜 공급이 원활함을 넘어서 초과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날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를 하루 평균 11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10만 배럴 하향 조정했고요. 또한 골드만삭스도 올해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평균 11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하향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0년은 뭐 140만 배럴로 유지한다. 뭐 이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올해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과 이란과 대화를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제 유가 공급이 좀 증가되지 않겠느냐. 수요는 감소되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다. 그 얘기는 결국 공급이 원활해지는 게 아니라 공급 초과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날 국제 유가는 0.8% 45센트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4주 연속 감소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2부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란과 미국 간의 문제는 우리가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뭐 볼턴을 경질했다. 그래서 이란과 대화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란 쪽에서 너무 강경하다라는 거죠. 예. 계속 이란은 지금 미국을 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심계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풀이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딘가는 분풀이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딘가는. 그러면 사람은요. 그 분풀이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분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미쓰리가 예전에 술을 마셨을 때 증권사 직원들이 술을 잘 마셔서 그래요. 지점장이 술을 좋아해서 그래요. 뭐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게 됐어요라고 이렇게 핑계를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그냥 내가 술을 좋아해서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가 이날 그 볼턴을 경질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화풀이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당장 이란이라든가 당장 북한이라든가 당장 이렇게는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일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야씨 나는 북한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너 볼튼 너 때문이야. 나는 이란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볼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대화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볼튼한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볼튼을 제낀 게 아닌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날 국제 유가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이 제시돼서 공급이 원활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날 나온 이슈는요. 이날 이란에 관련된 이슈는 그리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는요. 어찌 보면 긴장감 ING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그냥 남의 탓을 한 게 아닌가. 그 탓을 일단은 볼턴 탓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전미 자영업자 연맹 8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7월달에 104.7에서 8월달에 103.1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인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7월달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233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요, 158억 달러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전문가 예상치 158억 달러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233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지표가 뭐라고요? 7월달 소비자 신용입니다. 소비자 신용이 뭘까요? 미국 국민들이 신용카드 긁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국민들이 먼저 앞으로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현금보다 더 위대한 신용카드가 있고 신용카드로 할부 긁으면 되고 앞으로 경기 부양하면 경기 좋아질 거고 그러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되는 이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지표들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런 지표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자, 2부에서 8월 10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왜 미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IMF 차기 총재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